안녕하십니까. 슬로우파의 해리맨입니다. 26년 1월 둘째 주 주간 은연제, 은퇴연금 재테크 관련 경제 뉴스 같이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 지수나 자산군별 상승률이 어땠는지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일단 주식 관련해서 코스피는 코덱스 200을 기준으로 만들었는데요. 일주일 수치가 엄청나죠. 지난주 여러 자산군 중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1등이 국내 코스피였고요. 그 다음에 아직도 금이네요. 코스피 기준으로 해서 일주일 7.2%, 그 다음에 연간으로 드디어 103%가 됐습니다. 연간 100%가 넘었으니까 2배 이상 오른 거죠. 그 다음에 미국 S&P 500과 나스닥은 미국 기준으로 해서는 1.6%, 2.2%, 연간 기준으로 해서도 19%, 22% 안정적인 성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보통 한 미국 스파이 S&P 500이 보통 10% 내외인데 이것도 아직도 계속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계속 강하다는 증거죠. 그럼 우리나라 국내 상장 미국 S&P 500과 미국 나스닥 100을 보면 이것도 1.6%, 1.3%, 연간 성장으로 해서도 18%, 20% 정도로 계속 비슷한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다만 6개월 기준으로 해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S&P 500을 보시면 미국 직투는 11.9%인데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18%, 그 다음에 미국 나스닥도 QQQ 기준은 12%, 미국 나스닥 100 기준으로는 19.5%. 이거는 환율의 차이 효과가 아직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달러 강세가 크죠. 그 다음에 금은 코덱스 금액티브 국제시장 기준으로는 한 2.9% 올랐습니다. 6개월 기준으로는 42.8%고요. 연간 기준으로는 코덱스 금액티브가 아직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건 아직 표시가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에이스 KLX 금연물 국내 시장 기준으로는 조금 국제시장보다는 좀 낮게 형성되어 있네요. 6개월까지도 뭐 성적은 국내나 국제시장이나 비슷하게 한 40% 정도 됐고요. 연간으로 보면 60%. 코스피에 이은 두 번째 상승률 높은 자산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채권은 아직도 성적이 좋지 않습니다. 코덱스 국고채 10년 기준으로 해서는 마이너스 0.1%, 연간 기준으로 해서는 아직도 마이너스 2%입니다. 그 다음에 코덱스 국고채 30년 장기채 기준으로 해서도 0.2% 정도 뭐 큰 변화가 없었고요. 아직도 연간 기준으로 해서는 마이너스 8%입니다. 사실 국고채 가격이 이렇게 하락했다는 건 금리가 상승할 리스크에 대한 걸 아직도 시장에서는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미국채 기준으로 해서 보면 10년이 1.3, 미국 30년이 1.4, 뭐 크게 이것도 변동이 없습니다. 약간 좀 상승했는데 결국 이거는 금리 하락에 대한 그 생각을 계속 시장에서는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US 달러가 지금 1459원, 거의 1460원까지 다시 좀 상승을 했는데 이번 주에 한 0.9% 정도 상승했습니다. 한 달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0.7%, 6개월 기준으로는 6.3%. 근데 재미난 게 1년 기준으로 보면 작년 초와 올해 초가 거의 비슷하네요. 마이너스 0.1%. 거의 변동이 없죠. 그러니까 계속 변동성 때문에 얘기는 많았지만 작년 초를 기준으로 보면 1년 동안 크게 큰 변동은 없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엔화 기준으로는 지금 100엔당 924원, 많이 좀 떨어지긴 했는데 일주일 기준으로는 0.5원, 그 다음에 0.5%, 그 다음에 한 달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1.9% 떨어졌고요. 6개월 기준으로도 마이너스 1.6% 떨어졌습니다. 근데 조금 우연이긴 하지만 1년 기준으로는 크게 변동이 없었습니다. 마이너스 0.1%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달러도 엔화도 1년 기준으로 보면 작년 초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코스피가 일주일, 연간 기준으로 계속 제일 높고요. 그 다음에 금은 국내 시장 기준은 조금 낮지만 국제 시장 기준으로 해서도 두 번째로 가장 높았습니다. 2.9% 정도 일주일 동안. 그 다음에 연간 기준으로도 물론 표시는 안 됐지만 거의 한 60%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코스피, 금
그 다음에 미국 주식시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권은 아직도 계속 좀 좋지 않은 성적을 계속 내고 있고요. 이번 기사 내용은 이데일리 1월 11일자에 나온 기사입니다. 자녀 뒷바라지에 1억 8천, 은퇴 후 국민연금만 믿었다가는 이라는 기사고요. 지난 1월 7일 날 보험개발원이 30에서 75세 151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걸 발표했다는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 제가 노란색 친 부분 읽어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지난해에도 20.3%라고 합니다. 결국 10명 중에 2명, 5명 중에 한 분은 65세 이상이라는 거고, 이게 2050년에 가면 40.1%, 지금부터 25년 뒤죠. 그렇게 되면 10명 중에 4명, 5명 중에 2명은 65세 인구라고 하네요. 굉장히 많은 수치이긴 합니다. 물론 저도 당연히 이 수치에 포함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때까지 살아있다면요. 그렇지만 어쨌든 굉장히 높은 수치이고요. 이에 따라 동기간 생산 가능 인구, 그러니까 15세에서 64세가 생산 가능 인구라고 봤을 때 지난해에는 고령 인구비가 29.3명이었는데 77.3명으로 확대가 된다. 그러니까 생산 가능 인구가 부양해야 되는 고령 인구비가 거의 2.5배 이렇게 해야 되나요? 굉장히 많이 늡니다. 물론 출산율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지만 실제로 출산율이 올라간다고 해도 0세에서 태어난 아기가 이 15세에서 60세, 64세가 되는 시점, 그러니까 15년이 지난 시점까지를 감안한다 그러면 이 수치가 바뀌긴 쉽지 않을 수도 있겠고 고령 인구비가 상당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건 저만의 생각일 수도 있고 아니면 팩트니까 이게 맞는 말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심한 노령비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다른 기사들은 다 일반적인 기사고요. 팩트로서 하나 조금 눈여겨볼 부분이 이 부분인데, 은퇴 후 예상되는 평균 지출액에 대한 내용인데, 은퇴 후 예상되는 평균 지출액 중에 자녀 교육비가 4,600만 원, 그 다음에 자녀 결혼 비용이 1억 3,6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 자녀 교육비 사실 4,629만 원을 잘 생각해 보시면 보통 대학교 등록금이 그냥 일반 대학 기준으로 평균 한 80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연간 등록금이 보통 한 학기에 한 400만 원 정도 하니까, 그러면 그게 800만 원 4년 그러면 한 3천만 원, 3,200만 원, 그 다음에 자녀 용돈 합치면 한 자녀의 거의 대학 등록금과 용돈이 나온 수준이 4,600만 원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은퇴 시점에 자녀들이 아직도 대학 다니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녀 결혼 비용 1억 3천만 원. 이건 어떻게 보면 지금 올해 작년이죠. 25년도에 결혼 자녀에게는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죠. 그래서 요즘 대부분 다 한 1억 5천만 원까지를 맥스로 많이 지원을 해 주시려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물론 가정마다 다 상황이 다르고 또 부모의 가치관에 따라 독립을 이미 했으니까 별 도와주지 않는다는 가치관을 갖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평균적인 내용이라는 거니까요. 이게 1억 3,600만 원이. 그럼 사실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 뭐 남자 측에서 1억 3천, 요즘은 남녀 다 동등한 지원을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여자 쪽에서도 동등한 비용을 지원한다고 하면 한 2억 5천에서 3억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 그게 어떻게 보면 전세 자금 정도가 되는 거겠죠. 참 지원은 저도 해줘야 된다는 게 뭐 저의 가치관입니다. 뭐 다른 분들은 또 다른 생각 갖고 있고 굳이 해주면 뭐 은퇴 리스크가 커진다 이런 말씀도 다 맞는 얘기긴 한데 뭐 자식 가진 부모 입장으로서 이 정도는 지원해줘야 되지 않나 저도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이 두 비용을 합치면 1억 3,600만 원과 4,600 합치면 1억 7천 되거든요. 그런데 뒤에 보시면 퇴직급여가 1억 6,700만 원입니다. 결국 퇴직금이 대부분 다 자녀
교육비와 자연 거론 비용까지 나가면 또이또이하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그 밑에 있는 내용들은 별 특이점이 없습니다. 다 일반적인 기사 내용들이고요. 일단 이 그래프에서도 조금 재밌는 게 있어서 그래프도 같이 보시면 평균 아까 말씀드렸던 1억 퇴직금 1억 6,741만 원이라고 나오는데 이건 평균이고 실제로 보시면 1억에서 2억 사이가 한 29% 정도 되고 2억에서 3억이 12.5%, 3억 원 이상이 10%. 요게 요 세 개를 합치면 요게 한 50% 정도 됩니다. 요 부분이 한 50%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1억 이하가 한 47, 8%? 그러니까 이것도 한 5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 20, 30년 이상 일하면 1억 이상의 그 은퇴, 퇴직금은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거의 한 30년 다 되어 가는데 30년 정도 되면 그래도 한 1억 중반에서 후반 이 정도 퇴직금은 나오긴 하는데 또 걱정인 게 그 주택 대출 자금이 아마 이렇게 이 정도 금액에서 또 비슷하게 남아있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이건 평균 아니고 그냥 제 내피셜인데 주변을 보면 한 2, 3억 정도의 그 주택담보대출을 갖고 있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서울 기준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 퇴직금 받아서 연금으로 쓰시는 분들도 있지만 주택담보대출을 갚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또 아까 말씀하신 결혼 자금이나 자녀 지원에 대한 게 계속 남아 있을 수도 있고 이래저래 돈 나갈 구멍은 여러 개가 있네요. 뭐 요거 보면서 다른 내용들보다 요 두 가지 내용이 조금 한 번 더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로우 파이어의 해리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